다음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데이트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분들의 진정성에 불을 지르는 사람은 그래도 채식 순자님이 아닐까. 순자님은 항상 진정성 있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보니까 더더욱 알겠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자신을 어떤 척 하려는 거는 최소한 없으니까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근데 약간 고집 있고 메타인지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번에도 많이 보이고 있죠. 남자분들은 진정성 가지고 할 만한 사람. 여러분들 생각엔 누구예요? 13상철. 그럴 수도 있겠죠. 13상철님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굳이 나올 이유는 없었을 것 같고 13상철님이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막 외적으로 막 모임에 나오고 막 그 당시 13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막 인기를 누리고 그랬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좀 진지한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닐까? 13상철님은 18영우님은 진지한 마음이긴 하겠지만 약간 이건 방송이 아니면 더 이상 끌어오르지 않는 이 피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15영철님은 일단 늦게 배운 늦바람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 같고 20영식 은 최소한 20기에 만난 분하고는 진지하게 만났을 것 같고 왜냐면 이번에도 뭐 물복숭아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15영철님도 형커였었나요? 최커가 된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15영숙님하고 최커가 됐었죠. 27영철님은 지금 어쨌건 자기의 좋은 이미지 선택 한번 받고 가자 약간 이 마음이 강한 것 같기는 한데 알 수 없죠.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는 17순자님도 그렇겠죠? 15영철님도 꽤 만났어요? 그랬구나. 25영자님은 25기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25영자님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발랄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25기에서 보여줬던 영자님의 모습은 초반에는 개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 후반에는 그냥 거절 못하고 계속 입 다물고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래서 양쪽으로 둘 다 25영자님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개념 없지 않고 저렇게까지 내가 거절을 못하고 소극적이지 않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명예 회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25기 이 두 분은 확실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5영자님은 아쉬운 모습 25순자님도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나는 솔로의 역대급 괜찮은 남자를 꼽으면 한 번씩 꼽히는 25상철님 27현숙님도 만나고 싶은 남자 했을 때 25상철님을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과 최커가 됐음에도 관용의 허세라는 디스를 받으며 정리가 됐고 뭐 스스로를 디스한 거지만 순자님도 만약 그 전에 좀 주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조금 받았다면 물론 뭐 남사친 분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들이 순자와 맺었던 관계는 평범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정리가 됐겠지. 아니면 정리해도 되는 관계거나 정리해야 되는 관계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뭔가 피드백을 조금 제대로 된 사람에게 받았다면 최소한 가서 굳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순자님도 이번에 난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지금 25순자, 25영자, 27현숙 이 세 분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죠. 최소한 25기 두 분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만나서 장기적으로 정말로 결혼을 목표로 어쨌건 나는 솔로는 결혼을 목표로 하는 프로니까 전제로 그렇다면 17순자님이나 24순자님을 선택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스쳐가네요. 남자 중에는 13상철이나 20영식 이 두 분이 그래도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안전한 선택이면 뭐야? 안 끌리면 못 만나는 거지 뭐. 그리고 사람 속은 또 알 수 없잖아요. 일단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의 모습이고 실제로 열어보면 알 수 없죠. 처음에는 서로 소개해주기. 여자분들은 전부 다 20영식. 채익순자님도 한 명만 보이지만 또 여기서 18영호님하고 서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2순위가 또 생기기 시작하고 18영호님 처음에 자기소개부터 확실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죠. 제일 재밌게 하고 순자님은 지금 나 한 명만 보여서 큰일 났어 이러면서 지금 직진하고 있는데 이번 기수 초반 재미는 채익순자님 의 열정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여전히 순자님은 적극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저돌적으로 달려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배려받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남자분들은 25영자님을 대부분 선택을 하시고 25영자님은 물론 여기서 첫인상 선택이니까 외모가 가장 훌륭하시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었던 분이기도 하죠. 채식순자님이나 25순자님 최소한 이 두 분에 비해서는 노출이 적었지. 신선한 사람이죠. 상대적으로 25순자님에 비해선. 근데 다만 이제 18영호님만 25순자님
을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18영호님도 본인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귀여운 그런 외모가 끌린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귀엽다라기보다는 세련된 느낌의 사람을 또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이 사람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1대1의 시간을 갖는데 첫 번째 채식순자님하고 18영호님. 18영호님은 지금 22영식님 출연으로 약간 자신감이 없어. 25영자님이 보험영수님한테 고백 공격을 많이 당했고 25순자님은 그 남사친으로 25상철님하고 커플이 됐었다. 그런 분이 있었죠. 아무튼 18영호님은 지금 채식순자 손에 들려있는 탁구공 보면서 매칭 결과가 아직도 싫은다고 보네. 그걸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바뀌냐고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하거든요. 약간 자학개그지. 근데 채식순자님도 말을 잘하고 본인의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합리화나 이런 거를 잘해. 그러니까 옳은 일을 추구할 때 그 끈기와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집도 세고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듣질 않아. 근데 그게 또 어쩌라고 정신이 되면서 본인을 단단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말을 기본적으로 논리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 무슨 자격지심이 있으세요? 저기서도 정확히 딱 찝어버리죠. 근데 실제로 영호가 자격지심까지는 아니고 영호님은 자기 외모나 자기 지금 스펙,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채식순자님은 아니 무슨 자격지심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키가 근데 키가 되게 크시다. 채식순자님 일단 키 큰 사람에 대한 선호가 있는 걸로 과거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분이 서로 소개해주길 이런 걸 하는데 채식순자님은 저는 공무원이고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직 7급 공무원. 그래서 제가 소개하면 국가직 7급 행정직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국가직이라는 말이 기억하기 힘드시면 하면서 상대를 나름 배려를 해주거든요. 이게 좋게 말하면 배려고 나쁘게 말하면 상대가 그것도 기억 못할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영훈님은 여기서도 아니 제가 그 정도로 바보 같아 보여요? 라고. 지금 여기서 영훈님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저거는 본인을 조금 더 우위에 놓고 있는 거죠. 약간 상대가 애라면 약간 이거 혼자 떠먹을 수 있겠니? 하는 거지. 나는 어른, 너는 애. 나는 잘 알고 너는 모르고. 약간 순자님이 24기 나왔을 때도 약간 국가대표와 자신은 공무원 그 위치를 국가대표가 실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순자님은 기본적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높이 보는 그런 면이 있죠. 뭐 순자님 나이에 7급이고 이러면 물론 대단히 높은 거죠. 또 그 공무원 사회에서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또 차이가 있고 할 테니까. 벼슬이죠. 공무원은 벼슬이지. 근데 이제 영훈님은 제가 그 정도로 바보 같아 보여요? 되게 할 말은 하는 사람이지. 근데 순자님이 물론 자신의 나름으로는 이제 배려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자님은 이제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고 본인도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다시 또 공무원이 된 이런 케이스잖아요. 공무원 하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 보니까 그만큼 자신의 노력이 폄하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24기 최종 커플, 순자님은 최종 커플이 됐었죠. 광수님하고. 18영호님은 그 친구 보면 되게 막 듬직하고 키도 커서 그렇잖아요.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나 보구나. 근데 이제 키 얘기가 나온 거는 여기서 영훈님이 이 둘이서 얘기하러 들어오면서 순자가 키 되게 크시다. 순자가 18영호에게 지금 서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게 키니까 키를 보는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키 큰 사람 좋아하는데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키 큰 사람 좋다고 했다가 악플 4,000개가 달려서 근데 순자님을 욕하시는 분들이 키 큰 사람 좋아했다고 욕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도 순자님이 제 키 큰 사람 좋아하는 애 라는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18영호님은 왜 큰 사람 좋아하면 악플 달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4순자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글래머가 좋아요. 나는 어린 여자가 좋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자 입장에서 듣기는 막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순자님 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순자님을 욕하는 분 좋아하는 분 다 골고루 있겠지만 순자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남자가 더 욕한다 여자가 더 욕한다 이러지 않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기서도 남자들 내가 키 큰 남자를 좋아하니까 키 작은 남자들이 날 욕했을 거야 라는 걸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가슴 큰 여자가 좋아요 하면 그게 광역 도발이 돼서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남자들이 나를 욕했다는 식으로 지금 딱 나누는데 내가 국가직 공무원 너 내 국가직 공무원인 거 기억할 수 있겠니? 나 국가직인데? 라는 거나 내가 키 크다고 하니까 4,000명의 키 작은 사람들이 날 욕했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구분짓는 그 사고방식이 있는 거든요. 그리고 지금 순자님이 그 악플을 그렇게 그 키 큰 남자가 좋다고 해서 키 작은 남자들이 단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또 이게 한편으로는 뭐 순자님의 단단함이죠. 굉장히 단단한. 이 정도면 거의 울버린이다. 자기 회복력이 대단히 뛰어나시고 데드풀이죠. 그래서 실은 순자님이 수시로 구사하는 불편한 말투들 되게 작게 보면 별게 아닌데 그게 계속해서 쌓이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국가직인데 기억하시겠어요? 아니 세 글자를 뭘
직은 어쨌건 직이니까 국가 이거를 기억을 못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남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승리죠. 승리. 순자님은 지지 않아. 순자님은 항상 정신 승리든 진짜 승리든 항상 해버리니까 지금 여기서 나한테 악플 쓰는 거 니들이 키가 작아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게 순자님은 힘든 순간을 본인의 정신 승리로 이겨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순자님은 기본적으로 고집도 세고 정신 승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해. 그리고 본인은 지금 남들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도덕적 면허가 발급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순자님은 저렇게 생각을 하면 뭐 편하죠. 나를 욕하는 니들이 루저야.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을걸? 키 작은 니들이나 그렇지. 여자들이 날 욕할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얼마나 편해. 단단하죠. 도덕적 우월감은 채식을 하니까 도덕적 우월감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래서 뭐 여자 입장처럼 남자 입장에선 예민할 수 있는 키 이야기. 남자들이 키 이야기에 예민해가지고 순자님이 욕먹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순자님이 그렇게 하면 키 이야기에 예민한 남자들이 나한테 악플 다는구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악플을 볼 때마다 상대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 본인의 정신 건강에는 굉장히 좋죠. 한편으로는 정신 건강에 좋아.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게 본인의 능력과 도덕성 이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루는데 순자님은 스스로에게 도덕적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은 그냥 직도 아니고 들어는 봤나? 국가직, 7급, 9급 아니야. 기억하기 힘든가요? 그냥 공무원으로 기억해도 되지만 나는 국가직이야. 그래서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 올라가 있고 도덕적인 라이센스 부여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거야 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순자님이 옆에서 보기에는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단단하고 장점은 본인이 마음먹은 거를 이룰 수 있고 주변의 어떤 욕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고 단점은 고집 세고 어떤 주변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듣고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나 객관적인 본인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캐릭터들보다 이 성향이 가장 강한 것 같기는 해. 순자님은 지금 경솔했다고 하지만 이 말 자체도 굉장히 경솔한 말인데 순자님은 잘 모르죠. 86 만으로 40. 영우님도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워낙 동안이라 자꾸 까먹어. 제가 이제 올해로 40이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고 하시는데 영우님은 밖에서 이제 만나셔도 되긴 할 텐데 근데 영우님이 인터뷰에서 그랬어. 이 솔로나라 안에서의 몰입되는 감정. 그러니까 밖에서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안 커지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여기에서 막 그 어떤 미션을 수행하듯이 할 때 마음이 커지는 거죠. 카메라 앞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어떡해 이거. 집에다가 카메라들이라도 좀 달아놔야겠네. 그래서 아무튼 순자도 똑같은 마음이고 남자 출연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냐? 순자님은 아까 말했던 원래 키 큰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꽃미남 특집이라고 하고 여성분들한테는 꽃미남 특집이라고 했나봐요. 순자님은 제가 불어 수업 수료했는데 불어로 꽃미남은 시벨롬이래요. 그래서 영우님이 불어를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순자님은 약간 허영심해. 그래서 진짜 허영심 있다고 소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폭이긴 한데 순자님은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죠. 지적인 허영. 내가 지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30영자님하고는 약간 반대 방향이지만 특별함을 어필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영자님은 내가 털털하고 독립적이고 세고 이런 것들을 어필하려고 한다면 거기는 이제 여기는 문무의 다른 차이가 있지만 어쨌건 둘 다 나의 어떤 특별함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순자님이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고 같이 대화하면 가장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떤 너무 과한 자신감 그리고 너무나 과한 정신승리 같은 것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18영우님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을 말하는데 원래 여성스럽고 단아하고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귀여운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다. 요즘에 이제 귀여운 사람을 만나봤나 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도 25 순자님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여자성 출연자들 보면 가장 귀여움하고 거리가 먼 게 25 순자님이에요. 25 순자님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25 순자님은 세련된 느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사시기도 해서 딱 고든 느낌이잖아. 어떤 귀여움이나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이상형을 귀여운 느낌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가 원래 그동안에 좋아했던 사람 스타일 중에서 골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냐? 본인이 그게 없었을 때 무너지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영호는 요즘에는 좀 귀여운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엽고 생글생글하고 이런 걸 요즘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순자님이 전데? 순자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귀엽다는 또 자부심이 있고요. 순자님은 행복하죠. 스스로 자부심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자그마치 7급에다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순자님은 뭐 이 순간에도 또 어필을 하시고 그래서 순자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다. 그쵸? 같이 대화를 해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오를 수 있는 사람이죠. 18영호님은.
이순위로 승격한 영호. 근데 이제 40대라고 생각하면 이성으로 안 느껴져서 약간 40이 주는 그런 뭐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30대 분들에게는 약간 40이 어떤 마지노선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2살에도 40대는 많고, 그리고 35에도 40이 넘으면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막상 살아보면 그냥 한 해가 더 먹은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30대가 될 때는 그때는 임팩트가 없다고 말했지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40이 될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뭔가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내 나이를 잊게 돼 버렸던 것 같아요. 순자님은 40대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성으로 잘 안 느껴진다. 이게 30살에 보는 40대는 정말 높은데 내가 나이가 드는 거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순자님이랑 나이 차이가 그래도 꽤 있잖아요. 순자님 몇 살이지? 35, 6살 차이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40이라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 사람 보면 괜찮아서 이순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호는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혼자 이순위로 올렸다가 근데 40이라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좀 그런 면이 있죠, 순자님은. 그래서 순자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순자님은 이번에 진정성 있구나. 바뀌지 않았구나. 순자님은 앞으로도 이번 시즌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다른 분들처럼 나와가지고 막 몸살이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 낫지 뭐.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순자님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 시장이 있는 분이니까 또. 지금 아직은 순자님에 대해서 뭔가 호감을 갖는 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순자님은 근데 대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자님은 1순위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결혼을 생각을 하면 똑같은 조건이면 채식을 하는 분보다는 안 하는 분이 낫잖아요. 내가 채식을 안 하면 이 두 사람이 똑같아. 나는 채식을 안 해. 근데 굳이 채식을 하는 사람을 선택할 일은 없잖아요. 채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일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이를 함께 키워야 되는, 생활적인 가치관을 공유해야 되는데 대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순자님이 1순위이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자님을 1순위로 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건 순자님이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선택한 도덕적 우월성, 도덕적 가치, 본인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편의 세금으로 내가 이성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분은 포기한다. 외모든 키든 아니면 다른 조건이든 어떤 걸 하나를 포기해서 모집단을 늘리는 게 그래도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순자님의 어쩌라고 정신은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메타인지 쪽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한 커플 27 영철님하고 25 영자님 어필하고 싶은 게 있냐, 좋아하는 이성상이나. 그러면서 영철님이 찍기를 하거든요. 남자다운 남자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다 경상도지 다정한 남자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편견을 드러내거든요. 굳이 그러지 말지. 근데 영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을 딱 주장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보다는 영자님은 그냥 농담하고 가벼운 얘기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이죠. 영자님이 여기서 지금 굉장히 차분하고 저런 뭔가 코트로 성숙한 이미지를 연출하고는 있지만 영자님은 애 같은 면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면이 안 드러나고는 있는데 영자님은 애 같고 같이 농담하고 같이 놀고 이런 거를 조금 선호하는 그런 면들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나는 이제 다른 이미지를 남기고 가겠다 이렇게 딱 각오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도 분들은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나요? 이것도 너무 남녀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굳이 저런 거를 초반에 지금 첫 대화인데 드러내지 말지. 영철은 저는 뭐 예쁜 여자 좋아한다고. 근데 어쨌건 영자님은 영철의 그런 얘기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영자님도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불편한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거나 이런 거를 되게 못하죠. 그래서 25기 때도 끝까지 거절 못하고 정작 자기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속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영자의 이상형은 다정하고 애정 표현하고 말 예쁘게 하는 사람. 그런데 25기 영자님이 25기 때 25기 영수님을 조금 무서워한 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예 이성으로 안 봤었어요. 그래서 뭐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일단 너는 이성이 아니다 라는 거였는데 25 영수님은 그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떤 애칭이 아닌가 라고 정신승리를 거기도 해버렸죠. 그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작진도 야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봐라. 순자님도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보자. 진짜 좀 제대로 해보셔야 될 텐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자기의 원래 모습과 가장 유사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 출연자는 채식순자고 자기의 원래 모습과 가장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사람은 25 영자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서사가 흘러갈지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채식순자는 됐고 난 모르겠고 내가 낸데
라는 걸로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뭐 조금 바뀐 모습을 보이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낸드 모드고 25 영자님은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아빠라고 불렀지만 진짜 아빠 모셔오고 옷 스타일 완전히 다 다른 스타일로 하고 캐리어, 말투 지금 완전히 다른 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될지 아직까지는 지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좀 성공적인 것 같죠? 근데 하루는 누가 못하겠어요. 이제 영자님이 본격적으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이는 시점은 언제냐면 영자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영자님에게 대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영자님의 대응에 따라서 25기의 재현이 될지 아니면 영자님이 어떤 다른 모습을 보게 될지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이제. 그래서 다정함, 애정표현, 예쁜 말투. 그러니까 이번에 25 영자님은 어쨌건 25 영자님으로 몰리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누군가는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에 반해서 채식순자님은 원래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유도영철에다가 광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짜들의 선택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흘러갔을 때 과연 이제 채식순자님의 정신승리 기술을 우리가 또 이제 얼마나 볼 수 있을지 그런 게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겠네. 25 영자의 외적 외상형 귀여운 사람, 웃는 게 예쁜 사람. 그러면서 영철님이 이제 한번 웃어 보이거든요. 영철님은 외모 부심이 있었다가 외모 부심이 없어진 사람인데 살이 빠져가지고 외모 부심은 있고 그러면서 또 약간 너무 외모에 많은 비중이 있지 않았나. 이게 스스로의 외모의 가치가 높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너무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흔들리기가 자존감이 높냐 낮냐가 아니고 자존감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자존감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라고 이제 강의에서 알려드렸었잖아요. 영철님은 자기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90년생이고 장점이다 단점인데 좀 진중하다. 저거를 잘 활용하면 장점이죠. 영자님이 직업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했었고 그리고 뭐 페인트 칠하는 거를 또 배우고 있고 했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25기 때도 그때 이렇게 뭐 좀 지방에서 어떤 숙소 같은 거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그런 장면 이미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솔정사 나와서는 게스트한테 컨설턴트 매니저? 하여튼 뭐 그런 직업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영철님의 좋아하는 여성상은 일단 눈, 코 예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눈, 코만 보세요? 입은 안 보시고? 그러니까 눈, 코 이쁘면 대부분 입도 예쁘던데요? 눈, 코, 입 다 이뻐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7 영철님은 본인도 외모, 상대도 외모 너무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외모 중요하죠. 외모가 주는 여러 가지 메리트도 크고 그렇긴 한데 너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27 영철은 자기 기준에는 25 영자 이뻤다. 원래 이쁜 사람 이쁘다고 하면 뭔가 까다로울 것 같고 도도할 것 같았는데 27 영철님은 이게 약간 아쉬워. 지금 보면 27 영철님의 말이나 이런 게 물론 27 영철님 스스로가 피드백을 받고 온 게 표정 관리를 잘하겠다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조금 너무 쉽게 단정 짓고 말해. 그러니까 뭐 눈, 코 이쁘면 입도 대부분 이쁘다. 그리고 이쁜 사람은 뭔가 까다롭고 도도하다. 뭐 경상도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약간 전체적으로 너무 쉽게 단정 짓는. 그래서 약간 대화를 할 때 약간 센스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좀 사람이 열려있다는 느낌이 좀 안 드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얘기하는데 장난도 잘 치고 리액션도 좋고 그냥 귀여워 보였대. 이렇게 뭐 두 분이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핫스타죠. 20영식. 핫스타란 말도 진짜 올드하다. 아무튼 20영식님. 사람 자체가 선해 보이는 인상에다가 실제로도 굉장히 선하고 기본적으로 주변을 엄청 배려해. 되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죠. 영식님을 생각하면 그 백구가 항상 생각이 나는데 영식님 핸드폰 케이스에 하얀색 진돗개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려. 근데 영식님을 보면 진짜 백구 같아요. 그냥 착하고 충성심 있고 요령 없는 그런 사람 같아.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할 수 있는 이미지 같아요. 그래서 17순자한테 궁금한 거 22영생님이 뭐 호감 있는 사람 뽑았냐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이제 상대를 뽑았다라는 얘기로 하고 근데 22영식님은 이번에 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22영식님이 20기 때 첫인상 선택 때 현숙님한테 옷을 벗어줬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자기 뭐 외투를 이렇게 벗어서 덮어줬나? 그러면서 거의 첫인상 선택부터 끝까지 일관된 선택을 했었거든요. 20영식님이.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17순자랑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때와는 다르게 하겠다라는 마음 규칙을 세워서 온 게 아닌가. 아니면 그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두 사람은 서로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고요. 20영식님의 외적 이상형
물복숭아상. 이게 자꾸 끼워 맞추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시병식님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좋다. 실제로도 착하고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시병식님도 이렇게 착하게 생겼었죠. 그리고 여성분 키도 보냐 근데 뭐 키는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이 두 분은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영식님은 이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죠. 그래서 순자님은 영식님이랑 된 것도 좋았고, 열심히 자기소개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20영식 성실하지. 17순자님도 20영식에게 빠져버렸는데, 이제 문제는 20영식님을 마음에 안 둔 여자가 없어. 전부 20영식님을 거의 1.5순위 이내에서 다 보고 있어요. 1순위 혹은 1.5순위. 이러니까 예상하긴 힘든데, 20영식님이 누구 한 명을 만나서 나간다 하면은 17순자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선. 그러게. 근데 또 17순자님은 재밌는 사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20영식님이 또 그런 쪽은 아니긴 한데, 17순자님은 내가 호감 있어서 잘 소개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 대화를 하고요. 15영철님하고 27현숙님, 그러면서 이제 15영철님이 이상형을 묻습니다. 여기서도 15영철님이 약간 아쉬운 게, 옆 사람을 배려해서 좀 이렇게 발걸음을 맞추면 좋은데 항상 조금씩 앞서가 있어. 현숙님은 이제 사막여우상을 원한다 뭐 그 정도였고, 그러게.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이번에는 상철님인 거 아닌가? 상철님과 25순자님. 상철에 대해서 검색해본 순자님은 참 성실한 성격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 부지런함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도 최고의 또 상철님을 얻었었지. 상철님이 이제 순자님을 소개를 합니다. 웃음 포인트가 같은 분을 선호하더라고요. 순자님이 웃음 포인트가 같은 분을 선호하나? 그래서 아무튼 상철은 순자님을 소개하는데 웃음 포인트가 같은 분을 선호하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순자님은 아니라고. 웃음 포인트가 같으면 대화 주제가 풍부해지고 마음이 편해진다. 상철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포장을 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채식 순자님이 초반에는 자기 소개하기 전에는 그렇게 불편한 질문을 안 하다가 자기 소개 끝나고 나서는 질문들이 세죠. 근데 이게 서로서로 소개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소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소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데이트도 한번 해준다, 이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진짜 그 사람의 소개나 이 사람의 생각을 못 본다는 게 아쉽기는 해요. 여기서도 지금 돌발 질문들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18영호님이 혹시 그 남사친분 아직 만나고 계시나요? 과거에 순자님은 이성 친구 많다고 했었고, 그리고 남사친도 많고, 그리고 남사친의 와이프는 우리가 만나는 거를 되게 싫어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상철님이 아니 뭐 싫어하면 안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했지만, 이제 순자님은 그거에 대해서 돌이켜서 이제 피드백 받고 이야기 듣고 다른 시선들을 봤을 땐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사친 같은 기수 25영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남사친들을 정리를 다 했다가 됐는데, 이런 게 채식 순자님이라면 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순자님은 그냥 나는 달라졌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한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채식 순자님이 더 솔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그쪽 아내가 불편할 더라도 우정, 우리가 먼저 만났었는데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천년 우정같이 말을 해놓고, 그 사람의 가정보다 우정이 우선일 정도였는데 그거를 다 정리했다는 게, 스스로가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였다는 거를 증명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게 그래도 더 유연해 보이고 이제는 정신 차렸습니다 라는 이미지의 어필이 되잖아요. 물론 이게 더 정신 차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남사친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사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다만 그쪽에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더 문제 삼는 것 같은 그런 게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 뭐 여사친 남사친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걔 남사친인데 걔네 아내가 싫어한다? 걔 아내 웃기지, 이렇게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욕을 많이 먹었죠. 단지 그냥 남사친 많아요 이걸로 욕 먹은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순자님은 나는 같은 기수 25영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 순자님이 과거에 25기에 나왔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가 소개팅에 나왔어. 남사친 있어요? 아우 전 남사친 없어요. 남사친이라고는 지금 저 소개해준 그 25영수 저한테 보험 판 그 대학 동기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진짜 항상 집돌이로 살아왔구나. 남사친도 하나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구나. 여자 형제도 많고 그냥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거는 알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계가 우리에게 세상을 알려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철님이 연락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호님은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털어라. 영호님은 오히려 순자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남사친 얘기도 물어본 거고, 영호님은 그냥 얘기하고 털어라라는 걸로 그렇고, 나는 사실 남사친은 별로 상관없다. 이게 25상철님이 이 말을 했었죠. 제가 25기는 허세남의 기수였고 나는
관용의 허세가 있었던 게 아닌가. 관용의 허세. 나 다 관용할 수 있어. 내가 실제로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척, 내가 그 정도의 관용이 없던 걸 가진 척 허세 부리다가 큰 코 다쳤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지금 관용의 허세가, 영혼은 한두 번씩 만나는 거 보면 만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부남이라고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혼님에게는 순자의 남사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순자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망과 결핍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영훈님도 좀 늦바람 계열이 있어요. 맞아. 영훈님도 되게 바르고 딱 그 일, 자격증 공부, 운동 막 이것만 하던 사람이 방송 나와서 약간 눈을 떠버린 거지. 늦바람 계열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상철님은 89년생, 13기인데도 아직 그래도 젊군요. 한의사, 일, 운동, 고양이. 그래서 애인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떨 거냐? 고양이 방 그냥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영호님하고 순자님. 순자님을 소개하는데 이제 영자라고 잠깐 실수했다가. 아무튼 그리고 국가직 7급. 아, 중요하죠. 지방직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도 아닌 국가직. 라고 해줘야 되죠. 한간의 오해로 키가 커야지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소개팅 받았던 분들 키가 160에서 170 이렇게 되어도 그분의 매력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영훈님이 쉴드를 쳐준 거고, 영훈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본 것도 이제 키가 크시네요였고, 뭐 키 큰 사람에게만 끌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 키 큰 사람만 남자로 보일 수 있겠지. 그러면 다른 걸 포기를 할 필요는 있고. 근데 뭐 이번에는 상관없죠. 이번에는 다 키가 또 크시니까 저렇게 어필을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 그러니까 키는 작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 조금 타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평균 키가 여성이 한 162, 3, 남자가 175, 170 뭐 이 정도겠죠? 그러면 평균에서 몇 분이냐라는 걸 따져보면 순자님과 일단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지금 방금 말한 키 정도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영호는 욕심 조금 부리면 그래도 조금 컸으면 좋겠다 정도의 느낌. 이상형은 사람마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순자님은 말도 잘하고 본인의 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눈이 그보다 더 높아.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본인 정도 수준이면 좋은데 나보다도 조금은 더 벌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종합해보니 본인과 같은 본인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순자님의 어떤 강력함은 결국 메타인지와도 다 얽혀있는 것 같아요. 순자님의 강력함은 항상 승리하기 때문이고, 그 승리에는 정신 승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메타인지나 피드백에는 취약하다라는 걸로 이어지고, 또 메타인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도 순자님은 튼튼하고, 튼튼하니 비판은 더 거세질 수 있고, 비판이 거세지면 순자님은 또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정신 승리가 강해지고, 그러면 이 루프는 안 좋은 굴레인가 아니면 좋은 굴레인가 알 수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영호님이 또 쉴드를 치는데 24기 촬영할 때 악플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우리 순자님은 채식주의자에서 채식 추구자로 바꾸셨습니다. 저거를 순자님이 직접 말했다면 저것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을 텐데, 뭐 영호님이 옆에서 말을 하니까 그나마. 그래서 본인이 하던 게 이제 100% 채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고, 배워가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는 좋죠.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할 때에 있어서 내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니들이 나한테 배려해, 이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면 도덕적 라이센스가 부여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로워야 한다라는 상식이 자기 안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도덕적 라이센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니 니들이 날 위해서 수고로움을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순자님은 예전에는 그냥 고기만 안 구워 먹으면 됐는데 이제 육류 성분이 들어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영철님이 물어보는데, 고기랑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채식을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고기 섭취를 안 하되 남에게 채식을 강요 안 하는 거냐. 근데 둘 다 아니죠. 그냥 채식이라고 스스로는 믿을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에서 하는데 대단히 공부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는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영우님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가신가요? 그냥 넘어가 버려. 또 아무튼 여기서 조미료가 들어갔다든지 실수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넘어간다. 그렇게 각박하지 않고 허용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드시는 거는 뭘 드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채식순자님이 본 기수 때 유도영철님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먹는 것도 불편하지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순자님은 그냥 채식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상대가 채식을 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하는 게 더 솔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순자님의 채식이, 그러니까 이게 종교다, 예를 들어 뭐 기독교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말에는 종교활동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고 독실함이 하나의 스펙으로 여겨지거든요. 근데 순자님의 채식은 마치 종교처럼 이 사람과 다른 종교의 사람이 만났을 때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데, 어쨌건 종교는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는데 채식이 이게 하나의 스펙으로 느껴지기에는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느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저걸 이제 스펙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내가 종교적으로 신실한 거는 내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이고 누군가에게는 스펙일 수 있는데, 채식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떤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자부심이 돼. 그러니까 종교는 실제로도 그게 스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종교는 실제로 스펙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종교의 사람들에게 더 신실하면 더 멋지고 저런 사람이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고 믿어질 수가 있는데, 채식은 안 된 것 같아요. 혼자만 스펙이라고 여겨져서 더 눈높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더 이 사람과 거리감이 생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순자님이 가진 어떤 가치관 자체를 폄하하고 싶진 않은데 순자님에게는 참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호님의 소개, 86년생 건축공학과, 이번에 30 영자님하고 같은 회사, 그리고 내향형이고, 그래서 영호님은 ISF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영호의 이상형은 단아한 스타일 좋아하셨는데 요즘에는 저처럼 귀엽고 생글생글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자기처럼을 넣어버리니까 이게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말을 굳이 왜 하는가. 저처럼 귀여운 사람이 좋대요. 이런 거를 순자님을 귀여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나 농담이 되지, 지금 경쟁자 혹은 순자님을 귀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포인트들이 자꾸 이렇게 스택이 쌓이는 거야. 드립인데 이런 게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인기남이었던 영호님까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영식과 순자, 백구와 다람쥐. 그러면서 영식님은 진짜 성격대로 성실하게 순자님을 소개해줍니다. 베이킹 잘하는데 지난주에도 뭐 직접 만들어서 두중쿠도 만들고 했다. 순자님은 조금 더 그때보다 많이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정신승리, 회복력, 뭐 칭찬할 점이 많아. 근데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작용도 조금 크긴 한 것 같고, 드라이브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영식님이 쭉 순자님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순자님이랑 돼서 알아본 과정이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하면서 굳이 불필요한 얘기를. 근데 이게 20영식이니까 여기 여자 출연자들이 20영식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걸 멈추지 않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채식 순자님이 자기 소개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들이 이게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연애의 이별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거를 두 사람이서 얘기했겠어요? 본인은 18영호님한테 얘기하면서 자기 지난 연애 이별 얘기했어요? 영호님한테 그걸 물어보기는 했어? 아니 이게 서로서로 소개해서 안 물어보는 주제인데 그거를 뭘 물어봐요. 본인 소개하는 사람은 예상 질문으로 묻지도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물어? 이런 것들이 순자님이 물론 그냥 여기서 유독 궁금했을 수는 있겠는데 자기 발표가 딱 끝나고 나서 본다는 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영식님이 이제 규책 사유는 상대방에게 있지 않을까, 뭐 그냥 그렇게 쉴드를 쳐주고요. 그리고 순자님도 20영식님을 소개해 주는데요. 올해 만으로 36, 일주일 전에 생일이었고 농협은행, 하루의 루틴을 지키는 남자, 운동, 아침 출근. 아침에 운동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운동, 아침 출근 이러니까 그러면 주로 먹는 아침 식사는, 이거를 대답을 볶음밥이라고 하는데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저렇게까지, 저걸 그렇게까지 궁금한 것도 아니잖아. 채식순자님은 심한 것 같아요. 여기서 대답하기 불편하거나 서로 몰랐을 만한 거를 물어본다는 게 이게 센스가 없는 분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20영식님은 아침에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밥을 안 먹고 보통 쉰다고. 야, 저게 일반 직장에서 쉽지 않은데 채식순자님은 아침 식사를 왜 물어봤을까? 채식이길 바래서? 아니면 아침 식단을 원래 알고 있었나? 아무튼 20영식님 점심 안 먹고 쉰다는 것도 좀 특이한 건데, 일단은 뒤에서 뭔가 그런 비슷한 것을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뭐 그때 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초반에 인기를 다 가지고 가고 있는 영자님. 영철님은 영자님의 세 가지 장점 말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1. 벌레를 잘 잡음. 아,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컨설팅 매니저를 할 수가 있군요. 힘도 세고 좀 성격도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관용이 되게 높은 것 같다. 그렇게 관용이 높아서 거절을 못 하잖아. 관용이 높은 거랑 물론 거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화도 잘 안 내고, 화도 잘 안 내는 대신에 거절도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떨지. 아버지가 오셔갖고 응원까지 했는데, 그래서 25영자는 이제 귀엽다는 느낌이 들면 무장 해제된다, 귀여운 사람 좋아한다.
그러면서 순자님이 귀염의 기준은 뭐예요? 근데 여기서 영철님도 대충 대답해. 아, 이거 한번 알아보죠. 영철님이 그냥 아우 채식 순자님 귀여우세요. 하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버렸고요. 영철님은 이제 일짐만 하는, 이제 운동하고, 그래서 지방만 10kg를 뺀 거. 근데 이제 벌레를 못 잡고. 여기서는 또 채식순자님이 또 질문을 하는데, 아니, 벌레를 잘 잡고 공간을 깔끔하게 잘 꾸미는 여성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채식순자님은 지금 25영자라는 경쟁자를 여기서 조금 꺾어버리기. 왜냐면 지금 채식순자님은 20영자 그리고 18영호, 일단 이 두 사람이 25영자를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식순자는 영철이 25영자랑 잘 될 마음 없니? 응? 네 둘이 이렇게 잘 되고 나가면 채식순자님 입장에서는 조금 경쟁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채식순자님이 어쨌건 참 과감해요. 뭔가 타인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아.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할 건데? 니들이 채식 나쁘다고 해도 난 할 건데? 이게 채식 아니라고 해도 난 채식이라고 믿을 건데? 그래, 뭐 채식 추구 정도로 해줄게. 하지만 난 채식은 빼지 않을 거야. 난 채식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온 분들 중에 제일 세죠. 되게 남사친 순자님도 저 이제 남사친 없어요. 하지. 근데 채식 순자 아닌데? 할 건데?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강한 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숙님. 현숙님은 외적 이상형은 사막 여우상. 그리고 방송 때는 이제 취미생활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취미생활 줄이고 현재는 헬스만 하는 중. 헬스 한 가지로 줄였다고. 지금 현숙님도 저 취미생활 없어요. 똑같이 마카롱은 준비했지만 휘낭시에도 같이 했어요. 약간 이렇게 보면 뭔가 고집은 있어. 그래도 마카롱도 모양을 이쁘게 냈어 이번엔. 아무튼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절충을 하고 자기 고집을 꺾는데 채식순자님은 대단해. 휘낭시에가 좀 호불호가 안 갈리지. 어떤 준비를 했냐. 그래서 막 현숙님은 간식을 준비했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특별한 간식을 줄 거다. 뭘지 궁금하네요. 현숙님은 뭐 장거리 뭐 다 상관없고 내가 지금 대시해보겠다 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저는 이제 안 그래요. 저는 다 바뀌었어요. 하는 분들은 조금 적극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미지 쇄신이 목적이 부분이 굉장히 큰 요소일 거 아니에요. 채식순자님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지 쇄신? 지금 그거는 둘째야. 굉장히 진정성 있게 나오셨고 그런 면에서는 응원합니다. 네. 영철님은 최장신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상형은 귀엽고 키 큰 사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영철의 키 조건을 다 충족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웅성웅성. 그렇게 영철님까지 소개를 받고요. 남자분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눕니다. 영호님은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얘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영호님이 영철님한테 계속 한 번씩 뭐라고 해.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기도 하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여기서도 지금 구석에서 벽에 등 대고 앉았잖아요. 여기는 그나마 지금 다들 벽에 등 기대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앞에 테이블 있을 때도 꼭 뒤에 기대고 있어. 이거 뭐 까치도 아니고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혼자 막 뿔피리 씹으면서 뒤에서 등장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막 해야지. 그래서 영호님이 좀 바뀌셨어요? 자기소개 듣고 그냥 춥기만 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니까 18영호님은 다른 사람 정보가 궁금해. 나이 이슈인가? 15영철님이 여기는 지금 동생들이랑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 차이가 있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18영호는 굉장히 좀 판을 잘 읽는 편이었지. 처음에 근데 영호가 18기 때 조금 우스운 꼴이 되긴 했었어요. 그때 6순위 선택이 3표를 받으면서 초반에 조금 망신살이 떨쳐졌었지. 영호님은 지금 영식님을 굉장히 뭐 견제 혹은 부러움,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궁금한 데서 17기 순자. 딱 됐는데 어땠냐. 20영사는 딱 됐는데 괜찮았다. 생각보다 시간도 금방 가고. 그래서 17순자를 향한 호감은 변동 없다. 근데 이때 이 뒤로 다음 그 첫 선택 때는 25영자를 선택해요. 그런 걸 보면 영식님은 이번에 나는 계속 새로운 선택을 해보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좀 더 얘기해보겠다. 20영식. 본인이 이제 정한 대로. 20영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만날 사람이 많지 않군. 내가 끌리는 사람은 이 정도.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알아봐야겠다. 좀 유연하게. 여러 사람 알아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많이 없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뭔가 그때그때 바꾸는 이거는 좀 어렵겠죠. 20영상님 성격에. 좀 유연한 사람은 아니니까. 좀 우직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직진했던 사람은 그냥 직진해도 되는데 괜히 어설프게 막 전략 바꾸려다가 꼬인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날짜가 이틀이 더 줄어버리잖아요. 3분의 1이 줄어든 날짜에서 또 더 사람들을 알아보면 예전에 한 명만 6일을 알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서너 명을 한 3, 4일 동안 알아본다고 해버리면 여기서 원성을 쌓게 될 수가 있죠.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야 될 텐데 영식님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겠다. 그러면서 상철님도 영철님한테 물어봅니다. 영철님은 누구 뽑으셨죠? 27영철님. 영철님도 왜냐면 원했던 사람이 됐으니까 25영자. 상철님은 지금 25영자만 보고 있잖아요. 오른쪽 영철님 나름 매력 있죠. 남자답고 피지컬도 좋고. 근데 이제 좀 약간 태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면 훨씬 더 반전 매력이 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좀 무서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반전 매력을 발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좋은 모습을 보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화술강좌나 이런 거 예전에 이제 실습 같은 거를 하면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꼭 이성적 호감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해보세요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못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막상 앞에 있으면 어버버 해버리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큰둥하고 그래. 100점 100패야. 내가 좋든 안 좋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는 태도를 연습을 해놔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나오지. 나중에 그걸 천천히 되겠지 해가지고 연습 안 하다가 되잖아요? 그때는 중년이 돼 있어. 그래서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든 좋든 어느 정도 좀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나와야 돼. 다들 난가 내가 100점 100패 왜들 갑자기 반성의 시간이야. 밑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평소에 좀 아니다 싶어도 좀 연습을 해두는 게 자신을 위해서 좋죠. 25 영자님은 지금 뭐 초반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나머지 4-5분들에게 계속해서 호의 표시를 받을 것 같아요. 정리하지 않는 한. 왜냐면 25 영자님 성향 자체가 어떻게 초반부터 이렇게 조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겠죠? 지금 25 영자님은 스타일과 말투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바꿔왔고, 그때는 가짜 아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아빠가 오셨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굉장히 외적인 거, 상황적인 걸 많이 바꾸셨는데, 진짜로 본질적인 25 영자님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취약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과연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만약 거절까지 한다면 25 영자님이 진짜 이번에는 많이 변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될 텐데, 거절이라는 건 힘들죠. 만약 25 영자님이 거절을 끝까지 못한다. 그러면 25 영자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5 영자님의 이 결국 어장이 형성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5 영자님이 제스처나 뉘앙스로 거절을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어장에 남아버리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절을 해야 될 건데, 17순자와 25순자의 치열한 이 주변 견제, 과감한 견제, 그리고 25 영자님이 또 회피성 어장의 출현,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되면 안 되겠죠. 27 영철님은 25 영자님 이쁘신 편이다.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될까 싶었는데 이것도 편견이다. 이쁜 사람은 대화가 안 되나? 27 영철님은 좀 전체적으로 좀 이래. 좀 편견이 있어. 인물도 헌칠하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오히려 더 편하게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던데요. 25 영자님이 지금은 이제 편한데 남자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르지. 근데 물론 25 영수님이 25기 당시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가긴 했어요. 거기서도 막 이제 결혼 얘기하고 난 결혼에 진지해. 난 결혼할 거야.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미숙하면서 굉장히 진지한 보험밖에 모르는 남자. 성악으로 단련된 예술적 감성 이런 게 굉장히 좀 부담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25 영자님이 25기만큼 부담을 느끼진 않을 거는 같아요. 지금 나온 남자분들이 25 영수님처럼 여자를 모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막 불도저처럼 앞뒤 없이 그리고 막 결혼을 얘기하고 이러진 않을 텐데, 아무튼 봅시다. 참 공교롭게도 가장 거절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27 현숙님은 이번에도 그러면 좀 주된 활약은 없지 않을까. 차라리 17 순자님이 오히려 지금 좀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25 영수님이 눈치가 많이 없었어요. 좀 본인만의 세계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유쾌하고 재밌는데 영자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지. 그래서 뭐 27 영철님은 이제 이뻤다고, 13 상철님도 나도 25 영자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 게 이제 25기 때 25 영수를 아빠라고 불렀던 것만 이제 기억이 났는데, 근데 이제 아빠라고 불렀던 뭐 하든 일단 직접 보니까 아름다우시고 스타일도 좋고 하니까 여기서 만나보고 싶겠죠. 그래서 25기 때는 이제 되게 개구장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 개구장의 모습이 이제 부담감이 느껴지기 전까지지. 이번에 근데 막 부담을 그렇게 팍팍 주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15 영철님도 뭐 딱히 의욕 없어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도 15 영철님은 등을 뒤에다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있으니까 13 상철님이 등 좀 떼시고 이 얘기를 지금 여러 번 들어. 남자방 오기 전에 저쪽에 같이 거실에 있을 때도 그 등 좀 떼시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여기서도 등 좀 떼시고 이러면서 뭐 스나이퍼냐고. 13 상철님은 보면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되게 발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도 주변에게도 엄격한 사람일 수 있겠죠. 여기서 15 영철이 27 현숙님 좋아. 뭐야, 그래서 이성적으로 좋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소개 같이 해보니까 뭐 괜찮다는 얘기잖아. 한 사람이 저렇게 쳐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억텐을 해야 돼. 억지로.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고. 27 현숙님 좋아. 그러니까 영호님이 우리도 그건 알지. 그거 말고 본인의 마음. 그러니까 되게 자기 마음도 오픈을 안 해.
인터뷰에서 말한 것조차 여기서 오픈을 안 하고 싶어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나와야겠지만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의혹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의혹이 있는데 이런가? 근데 여성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일단 첫날은 의혹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나는 뭐 영자순자 여기서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느껴지는 분. 그러니까 한의사 상철님이 여기서 귀여운 스타일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귀여운 스타일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쫙 하다가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서 쫙 돌아가겠지. 다가 25 영자님 한 명, 영호님이 자기가 이제 자기소개 같이 했었으니까 채식 순자는 어때? 그러니까 그게 누구지? 이러고 있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같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만나보기도 했다고 하면서 채식 순자님 어때요? 채식 순자님 안 귀여워요? 근데 이제 아니야. 굉장히 단호하게. 누구? 아니야. 15호 영철님은 귀엽고 키, 하얀 피부 이거 세 가지를 그때 15기 때도 얘기를 계속 하셨었으니까 25 영자님은 이분들 자기소개할 때도 반응도 좋고 했었나 봐요. 25 영자님이 지금은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링을 했는데 이게 발랄함이라는 건 물론 장점이지만 발랄함에도 좀 세금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극단적인 세금을 부여했던 분이 용담님, 바로 이 전기수 용담님은 굉장히 발랄한데 개념 없음을 감당해야 되는 좀 센 세금이 부여되지. 어디서나 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과세 비율이 좀 세. 이번에 영자님도 뭐 그 정도까지 과세가 되진 않는데 조금 그쪽 과세가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리액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25 영자님을 전부 다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분은 여성분 중에는 27 현숙님. 27 현숙님도 진짜 노력을 이번에 많이 하셨는데 이게 너무 좀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간다고 이제 느꼈던 딱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분이 난수저 영철님이 나솔 사기에 다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마를 이렇게 올백을 하고 굉장히 조폭물이나 아니면 뭐 검사 이런 분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타일링을 했었거든요. 13기 때. 나이는 굉장히 어린데 스타일링 때문에 좀 나이가 들어 보였었어요. 근데 그것대로 멋있는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그분이 이마가 넓다 그거에 대해서 악플을 먹고 나올 때는 갑자기 막 장발을 하고 나왔어. 단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진짜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굳이 그렇게까지 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18 광수님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장을 한다거나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너무 다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 한 중간쯤에서 좀 절충을 해야 되는데 다들 너무 좀 그러지 않나. 이번에 현숙님도 너무 이렇게 차분한 쪽으로만 가려고 본인의 장점을 죽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채식순자가 참 난 사람이에요. 니들이 뭐라든 난 내 스타일대로 간다니까. 니들이 실컷 떠들어봐라. 루저들. 니들이 루저지 뭐. 그래도 현숙님은 이제 간식을 싸우고요. 현숙님은 27기와 같이 마카롱과 휘낭시회. 조금 이번에는 고를 수 있는 그런 휘낭시회. 순자는 더 강해졌어. 더 두터운 방어벽이 세워졌을지도. 직접 마카롱과 휘낭시에 지금은 이제 취미생활로 이제 헬스만 남겼다고 하는데 많이 싸우셨군요. 한 명당 하나씩 먹을 수 있는 도덕면허랑 국가직 자존감 40 넘어가면서도 유지가 될까요?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자존감이 걸려있는 곳이라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얇지만 더 강화되는, 높아지는. 그러면서 영호님이 27년숙님이 저랑 같은 마음가짐으로 나서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 손 붙잡고 나가는 거. 영호는 어떻게든. 근데 영호님은 지금 벌써 2번이나 그러셔놓고 2번 다 첫 번째 정숙님은 그때 영호가 다른 사람을 원래는 더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죠. 18기 때 원래는 현숙님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 그러면서 정숙님이 꽁 대신 닭 아니죠. 꽁 대신 봉황이었겠지만 어쨌건 잘 안 됐고 두 번째 정숙님은 첫 번째 정숙님과의 관계가 시기적으로 뭐 어쨌건 방영이 되는 막 그런 시점에서 겹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랬고 이번에는 영호님이 어쨌건 2번의 그런 시행착오를 했으니 이번에는 후회 없이 하겠다. 그런 마음이겠죠. 3연속 최종 커플을 노리고 있는데 2번의 최종 커플이 오히려 후회로 남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두 번째 나올 때는 조금 천천히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첫 번째 나올 때는 어차피 이렇게 정숙님으로 할 거였으면 조금 더 과감하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간을 보지 않고 갔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래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호하는 한 사람만을 바라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영호님은 이 안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크죠. 일단 말을 잘하거든. 인물도 당연히 좋고 말도 잘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27형철은 최커였어요? 야 대단하시긴 하다. 부럽죠. 올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람쥐 순자님도 나도 가꿀걸 나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15형철님 여기 뒤에서 또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여성스러워진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사계 나왔을 때도 뭐 패션 가지고도 지적이 많았고 그때는 뭐 헤드폰도 끼고 다니고 맞아 사계 나왔을 때 17순자님이 여기서는 겉돌았다고 표현하는데 좀 몸을 사렸었죠. 이번에 30기 같은 경우에는 좀 분산돼 있잖아요. 물론 강렬한 장면들은 있었지만 분산돼 있거든. 빌런들의 집합
이다 보니까 우리가 취향대로 빌런을 고를 수 있었는데 17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막 빌런이다라고 싶을 만한 행동이 거의 없었어요. 뭐 17기 영철님 같은 경우에도 뭐 영고백 1차임 이런 거를 해서 본인이 웃음꼴이 됐지. 그리고 매미 박사님도 그 당시에 이제 17기 영호님도 뭔가 빌런스러운 행동을 할 뻔은 했지만 어쨌건 뭐 그래 짝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뭐 저 정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만 했었고, 광수님도 뭐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냥 이상한 사람 정도였고, 지금 생각하면 순자님도 그냥 거절을 못하는 정도긴 했는데, 아무튼 17기의 거의 모든 화살은 전부 순자님을 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없었고 그냥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죠. 순자님도 뭐 딱히 없었는데 그래도 18영호님이 그나마 괜찮아서, 그나마는 아니고 괜찮았죠. 그래서 뭐 순자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나를 안 불렀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열심히 해보겠다. 여기서 이제 17 순자, 18 영호님은 일단은 가능성은 없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 없거든. 여기서 15 영철님이 한 중간쯤에 어중간하게 앉아있다가 다시 뒤로 가서 붙어요. 이게 슬슬 사람들이 15 영철을 안 챙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뭐 아유 저분은 그냥 뒤에 있는 게 편한가 보다 하고 그냥 안 껴줘 버리거든 나중엔. 여기서 뒤에서 뭐 선택 잘해요 뭐 이렇게 그 정도 말을 하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낮은 기수부터 이렇게 한 명씩 선택을 해서 가는데요. 17순자님 뭐 당연히 20영식님 옆으로 가는 거죠. 오늘 밤만 기다렸어요. 자기소개할 때도 괜찮았고 은근 섬세해서 잘 캐치해주는 것 같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까다로울 것 같지도 않아요. 섬세해서 잘 캐치하고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면 17영식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20영식님은 굉장히 17영식님하고 가까운 그런 성향 아닌가? 그나마 17영식이 더 조금 뭔가 대화나 이런 건 그나마 더 세련된 것 같긴 한데, 둘 다 그렇게 막 센스 있는 쪽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순자님은 17기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재밌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끌려 했었죠. 흥미로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광수였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이렇게 막 재밌고 흥미롭고 막 이런 사람들이 딱 두각이 나타나는 사람이 없죠. 일단 18영호를 제외해야 되니까. 18영호랑 만난 적이 없었다면 영호님이었을 수 있는데 아니니까 이상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순자님. 순자님은 지금 20영식의 마음을 자기가 이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DM도 거절을 했었고 20영식님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현재는 채식 순자님이 없는 상태고, 근데 20영식님이 그나마 좋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좀 지적이고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면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20영식님이 굳이 채식 순자님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순자님은 하지만 굉장히 지금 일편단심이죠. 첫인상부터가 20영식, 외적 이상형과 부합하는 훈훈한 남자. 그래서 DM도 보냈다. 뭐 유일하게 보냈다고는 하는데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보낸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시작이죠. 이제 여기서 전쟁이 시작된다. 이분들이 커플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죠. 전쟁이 시작돼야지. 그때 20영식님한테 DM을 보냈고 20영식님이 일주일 후에 거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 기수 아마 제작진도 그러라고 지금 이런 조합을 만든 게 아닌가. 자, 멋진 남자들 모았고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여성분들 모았으니 자, 싸워. 자, 이 멋진 꽃미남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 자, 니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수장 본능을 깨워. 그런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18영호님은 근데 25 순자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18영호님은 25 순자님이 와주시길 바라는데 25 순자님이 말을 재밌게 해요. 뭔가 센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5 순자님 옆에 앉았더니 기분이 좋았대. 그래서 왜 좋은지 알아봐야겠대. 하지만 25 순자님도 여기죠. 이게 옆으로 앉아가지고 귓속말을 해야 되니까 양 옆에 앉아있던 두 순자님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주고요. 참 근데 25 순자님이 공교롭게도 최식 순자님이 더 늦게 비켰거든요. 그런데 최식 순자님 자리로 가. 그렇게 벌써 이제 세 분이나 이 자리에 앉았고, 순자님은 영식님을 자기소개했을 때 자기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순자님이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호감을 가지기 시작한 거지. 근데 어떤 부분을 같다고 생각한 거지? 어떤 부분일까? 뭔가 이게 마음이 가면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겠지? 어떤 게 공통점인지 물어봐 주지. 아, 제작진 이거 감이 없어. 그건 인간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옆에서 또 27 영철님 벌써 멘탈 슬슬 나가기 시작해. 멘탈이 그렇게 강하질 않아. 아, 나 여기서 뭐 하지? 이러면서. 그리고 다 몰릴 줄 알았는데 영자님이 18 영호님 옆으로 앉습니다. 영자님은 뭐 한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지금 참 공교롭게도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첫 선택에서는 영식님이 25 영자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25 영자님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25 영자님이 또 딴 데를 갔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엇갈렸죠. 여성분들 대부분은 20 영식을 선택했고 딱 한 명
25 영자만 18용을 선택했는데 20 영식은 25 영자를 선택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엇갈려 버렸는데 뭐 처음이니까 아직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영자님이 영훈님을 선택한 이유는 재치있게 말을 잘해서 25기 때 굉장히 이제 답답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그때 조금 멘탈이 힘들었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현숙님까지 오면서 어쨌든 기사 쓰긴 좋겠네요.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인기남. 왜냐면 영자님 마음속에도 영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연애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이제 직진하는 분이다. 20영식은 원래는 직진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숙은 요즘 말로 하면 테토. 27기가 약간 원조 에겐 테토 조합이었죠. 원조 에겐남 테토녀. 27기에서 이미 한번 그걸 봐가지고 30기에서 에겐 테토 얘기 나오는 게 좀 지겨웠었는데 후반부에서는 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어서 재미있게 보고 있죠 지금. 물론 저는 뭐 에겐 테토 이렇게 나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27기에서 지금 요즘 30기도 그렇고 에겐스러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는 그런 현숙이었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직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영식님을 선택했다라는 뜻인데 이번에 영식님 안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지금 영식님의 바라보는 사람이 아직은 이제 현숙님은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0영식은 그냥 내가 어안이 벙벙하다. 4대1이 됐는데 4대1은 큰 의미 없죠. 가가지고 회식에서 본인만 그냥 성별이 다른 그런 정도지. 영식님은 20기 때 연애를 했었죠. 연애를 했다가 그분하고 이제 헤어지고 이러면서 뭔가 그 뒤로는 연애가 뭐 잘 안 풀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영식은 PD님은 그런 기분 모르실 거예요. 뭔가 이 개그 욕심이 있는데 20영식님은 개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죠. 18영호님은 뭐 가가지고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 3명의 고독 정식이 나왔네요. 20영식님이 기본적으로 또 되게 예의 바르잖아요. 사람이 뭐 의자왕이다고 하니까 형이 이게 첫날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또 영철은 뭐 그런 위로는 필요 없어. 이 남자들 사이에서 벌써 온도가 많이 다르죠. 이 두 사람은 이제 데이트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핸드폰 검색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또 의욕을 잃었어. 그렇잖아도 의욕 없는 15영철은 계속해서 의욕 잃어가지고 벽에 등 붙어 있는 시간이 안 붙인 시간보다 더 길 것 같다는 3박 4일 동안 영철 씨가 가장 많이 한 거는 벽에 기대고 있기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7영철님은 또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밀려오는 우리 그 22영식님이 오셔가지고 또 선택을 계속 못 받는 바람에 동네 한 바퀴 뛰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마음일 것 같아. 선택을 지금 한 번도 못 받는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도 못 해버린 그렇겠지. 영훈님이 거봐 내 말 맞지 20영식 인기 많잖아 하면서 들어옵니다. 영훈님은 영식님을 굉장히 좀 견제하고 있죠. 견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인기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내가 여기서는 2위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식은 데이트 상대를 원래는 이제 17순자를 말했다가 이제 25영자로 선택을 바꿨는데 또 선택을 바꾸니까 25영자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식님은 데이트 상대 물어봤을 때 만약 20기였으면 순자님이요 하고 계속 순자로 갔을 거예요. 20기였다면 첫 출연이었다면. 근데 17순자를 얘기했다가 똑같은 사람 하지 않아야지 하고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영식의 마음속에는 17순자가 아직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아직은 의미 없죠. 물론 첫인상이니까. 그렇게 다 엇갈린 셈이죠. 남자들은 전부 25영자 그렇게 됐고 그렇게 데이트 코스를 막 찾다가 영식님이 갑자기 민망한 거야. 여기 지금 등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27영철님 표정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표정 안 좋은 표정 안 짓겠다고 했지만 카메라가 이쪽에서 영철님 표정을 잡았다면 굉장히 무서운 표정이 나오고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디 라스토더네 하지만 이제 문득 형님들한테 마음이 걸려. 형님들이. 그래서 어차피 저 네 분 다 좋은 분이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 뭐 저는 이후에 표 안 받으면 떨어지기만 하고 아니 표가 떨어진다고 여기로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걸 이게 위로라고 하는 게 그 마음은 참 고운데 영식님이 막 그 위로하는 말이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막 대단히 매끄럽지는 않죠. 영철님이 있던 곳에는 여기 이제 뒤에 검은색으로 그림자가 새겨져 있어. 20영식은 아예 앞으로 저 떨어질 거고 형님들 인기 많아지실 거예요. 라고 여기서 이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건데 13상철은 22영식이 걱정하는 줄 알고 떨어지기만 한다고?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잘하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13상철님도 그렇게 센스 있는 타입이 아니야. 13기 때 어떤 센스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 없어서 그게 부각되지 않았었나 봐. 20영식은 지금 혼자 4명과 데이트를 하는 게 미안하니까 난 아유 제가 첫 끝발이 개끝발이죠. 약간 이런 의미로 이 사람들에게 아유 앞으로 안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한 건데 13상철은 이 사람이 걱정한 줄 알고 아유 잘하고 오면 되지. 약간 센스 없고 엄격한 도덕적인 그런 면이 있네요. 여기서도 농담으로 뭐 그게 할 소리야? 20영식은 제가 형들이 좀 편해져가지고 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예 형들 제가 뭐 앞으로 이렇겠습니까? 앞으로 인기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14상처는 위로하고 영호나 이런 분들은 또 장난치고 이러네요. 이시영식이 괜히 미안하니까 여기 근처 마트 있어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막내니까 마트도 알아봐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 형들이 됐어 우리 거 안 알아봐도 돼 동정은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데이트 잘하고 와 라는 의미지. 14상철님 말 이쁘게 해요. 되게 좋게 말해.
근데 이제 22형식이 왜 저 말을 하는지에 대한 센스는 좀 없었죠. 약간 로봇 같아. 13상철님 좀. 여기서 이제 27형철님이 빨리 옷 갈아입고 편하게 그냥 해야겠다. 상철님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요. 아무튼 뭐 굉장히 또 덕담을 주시고요. 영철님은 자기의 어떤 짜장면 히스토리를 얘기하네요. 영철님은 항상 짜장면을 드시긴 했죠. 혼자 먹으면 타격이 큰데 이렇게 같이 먹어서 그나마 낫다고. 그때 27기 때 영철님의 명언이 있죠. 나는 솔로 나와서 밥값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이번에는 밥값이 드시겠죠. 왜냐면 남자들의 선택 기회를 한 번쯤은 죽었지. 그런데 27 영철님이 1대1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슈퍼데이트권을 따지 않으면 1대1은 힘들겠죠. 왜냐면 지금 무조건 몰리게 돼 있으니까. 25 영자님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영철님은 왜 항상 비주얼 좋은 특집에 불러가지고 계속 쩌리가 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짜장면 익숙해졌는데 또 데미지가 왔다. 제작진이 아니 영철님도 비주얼이잖아요. 뭐 짜장면만 3연속이고. 근데 27기 때도 영철님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좀 스텝이 꼬였죠. 기본적으로 좀 영철님은 외모보다 대화를 했을 때 영철님에게 더 매력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모가 100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뭐 200으로 올라가.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영철님은 이 사람의 외모가 100이야. 대화를 하면 뭐 100에 머물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약간 이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모에서부터 져버리면 그러면 승부를 걸기가 어렵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게 포커 게임에서도 내가 들고 있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숨은 패와 바닥에 내려놓는 패를 합쳐서 내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바닥에 내려놓는 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 내가 쥐고 있는 건 사람들이 못 봐. 이걸 합쳤을 때 예를 들어 뭐 포커드가 되면은 굉장히 강력하겠죠. 근데 여기 내려져 있는 게 이미 좋아요. 카드가.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약간 영철님의 상황 같아요. 물론 아무것도 없진 않지. 직업도 좋고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서도 장점이 많은데 약간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내려져 있는 표는 2장인데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뭐 3, 7 아무것도 아닌 숫자를 들고 있어. 뭐 어떤 사람은 여기서만 3, 7 들고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 패가 7, 7이야. 그러면 777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손에 들고 있는 게 알짜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있는 게 알짜인데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보고 이 사람 패는 대단한가? 하고 들어가 봤는데 뭐야. 깔면 깔수록 별게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27 영철님이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막 말하면 깨는 스타일 쪽은 아니니까. 액면가 좋으면 벙커로 밀어붙이는 전략도 있죠. 그렇지. 외모가 좋으면 있어 보여. 그래서 납득이 전략이 먹히잖아요. 외모가 좋으면 오빠 왜 무슨 일 있어요? 입을 안 열어. 뭔가 있는 척해. 외모가 막 멋져. 아무것도 없어. 속빈 강정이야. 근데 이러면 납득이 전략이 먹힌다는 거야. 액면가가 좋으면 사람들이 뻥카에서 죽어버리지. 근데 또 27 영철님 외모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내실이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약간 좀 어중간하기는 하죠. 27기가 아니었으면 영철님이 훨씬 더 활약을 했을 텐데 이게 기수가 27기고 이번에도 또 이런 기수고 이러니까. 그래도 27 영철님은 그래요. 경쟁력 있는 사람이야. 속빈 강정은 아니고 그냥 예를 든 거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말이에요. 어쨌건 영철님 시간 짧지만 많이 남았고 그래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든 거듭나겠다. 그렇게 됐고 영철님은 나 계속 0표였는데 여기서 또 0표 0표의 기록을 지금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27 영철님이 여기서 멘탈이 나갔어. 또 짜장이다. 이제 시작인데 근데 이제 그게 그만큼 타격이 컸었던 거죠. 멘탈이 강하지 않아. 27 영철님이 이렇게 외모가 약간 좀 나이가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되게 귀여운 뭐 애교나 이런 게 좀 있어. 좀 애 같은 면이. 그런 것들이 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서로 데이트를 하고 이러면 또 나올 수도 있겠지. 예쁜 사람만 좋아하니 조금 속상해요. 얼굴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얼굴이 전부가 아닌걸. 그렇죠. 그래.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너무 외모에 연연하지 마라. 살다 보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네. 영철님은 롱디기까지 하네요. 부산이지.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은 또 부산이 아닌 것 같은데? 다 서울이잖아. 그쵸. 영자가 진주. 영자씨 지역 바꾸지 않았어요? 영자님 아직도 진주에 있어? 그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하시면 그것도 진주에서 하시나? 아무튼 상철님이 27 영철님의 이런 좌절을 보고 아직 더 남았잖아요. 이게 또 덕담을 내리죠. 약간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대처하는 그런 쪽은 아니죠. 그냥 좀 바르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야. 13 상철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14 상철님의 화법이. 14 상철님이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번엔 좀 다르겠지 했는데 확 다운되는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차분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느낌이군요. 근데 이제 영철님 벌써 멘탈 나갔어. 그래서 뭐 상철님이 아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갔다 오면 얘기 많이 해야죠. 그리고 어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라앉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올표도 달아나요. 이거 되게 상철님이 한의사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분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막 굉장히 대단한 얘기처럼 하시고 계시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멘탈 나가는 영철님도 좀 어려 보이고 아니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 약간 영철님이 어려 보이니까 저렇게 어린 행동을 하니까 맞춤형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 약간 이렇게 내기도 하고 되게 말씀도 보약처럼 하시네. 상철님은 아무튼 되게 신선했대요. 13기 때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약간 그 한의사 분들에 대한 좀 인기가 좀 떨어졌나 싶기도 하고 요즘에. 물론 뭐 직업을 인기로 보면 안 되지만 어쨌건 사람들이 보는 그 어떤 그 눈높이에서의 한의사라는 직업이 한때는 의사 이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뭐 그랬던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13기가 벌써 2, 3년 전이잖아요. 물론 여전히 대단히 훌륭한 직업이지만. 그래서 상철님도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극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하면서 상철님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다 같이 모였는데 이제 20영식님은 자꾸 미안한 표정을 지어. 27 영철님이 계속해서 막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막 미안해하면서 눈치를 보니까 영철님이 그냥 그 데이트할 곳이나 찾으면 돼 하니까 이미 찾았어요. 네, 영철님 그냥 옷 벗고 이러니까 가시방석이지. 그러니까 이제 영식님은 자리를 뜨고요. 여기가 이제 다른 형들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여자 출연자들한테 얘기하러 가는데 여자 출연자들의 또 방입니다. 영자님이 이제 슬슬 조금씩 편해지니까 원래 본인 말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영자님은 아니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내가 영식이 선택했으면 뭐 큰일 날 뻔했네. 영자님은 아직까지 본인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뭐 물론 우리도 모르지만 영자님에게 많은 남성분들이 몰린다는 게 영자님에게는 결코 복이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영자님의 성향상. 그래서 아까 여자분들끼리는 우리는 서로 공유 안 했어요 했는데 실은 어느 정도 공유를 다 했었죠. 서로 20영식을 선택할 거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소개 때 해보니까 되게 17순자는 20영식이 잘 맞는 것 같다. 25영자도 너무 괜찮은 분 같더라. 25영자는 이제 자기랑 대화했던 27영철이 너무 괜찮은 분 같더라. 이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27영철 데려가세요 이런 말도 좀 있겠죠. 그래서 대화를 너무 많이 해서 가까워져 있는. 그러니까 25영자는 데려가세요. 제가 안 간 거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해서 가까워져서 안 갔어요. 하지만 25영자님이 이제 앞으로 27영철님한테 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근데 아무튼 25영자는 이제 얘기 안 해본 사람한테 가보려고 한다. 그치. 그래서 뭐 서로 이 사람 괜찮다 저 사람 괜찮다 하면서 상대들한테 밀어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20영식 진짜 괜찮아 라는 말이 모르죠. 알 수 없지. 그렇게 뭐 다른 분들이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겠지만 약간 서로 20영식과 1대1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 5분에게 전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얘들아 27영철 괜찮아. 나는 대화를 많이 해서 안 갔어. 가봐. 여기서도 그 18영호 진짜 괜찮더라. 다들 가봐. 나는 한번 얘기해봤으니까 니들 가봐. 약간은 좀 전체적으로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영자님은 뭐 아쉬울 거 없죠. 어쨌건 1대1로 시작해가지고 영호님을 좀 더 알아보든 아니면 뭐 소거를 하든 그래도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1대4 데이트나 1대5 데이트나 그 말 그대로 업적 만들기밖에 안 되지. 근데 1대5 데이트가 됐으면 어쨌건 올킬이긴 했네요. 1대5 데이트가 과거에 있긴 했지만 여긴 5명이니까. 그러면서 18영호님 진짜 너무 괜찮더라 하면서 25영자랑 또 18영호를 또 밀어주는 분위기 만들죠. 채식순자님이 듬직하다. 완전히 인정. 17순자님도 영호 오빠 진짜 괜찮아요. 말하면서 주변에서 인정. 18영호님 자기한테 그래도 한두 명 올 줄 알고 코트로 자리 탁 대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재치도 있고. 그때 이제 영식님이 들어옵니다. 영식님은 데이트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변 식당들 모두 닫았고. 그래서 이제 영식님이 여기 온 거는 나 혼자 막 찾고 있다가 시간이 그래서 뭐 같이 찾자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기다릴까봐 왔다. 근데 여기에서 찾는 게 채식순자님이 계속해서 여기서 찾으시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영식님이 제가 지금 다 문을 닫아서 그러면 닫았어요. 그러면 좀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도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보고 찾으라고요?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기다리실까봐. 여기서 찾으시려고요? 이것도 좀 그렇고.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순자님이 채식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물론 모든 추식을 유지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혹시 이게 메뉴 선정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런가요? 라고 물어봐줬다면 채식순자님이 훨씬 더 배려심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채식순자님은 이제 변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기가 재밌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식님이 먹고 싶은 거 근데 고기 없는 이러면서 고기 없는 거를 골라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다람쥐 순자님이 이제 포천처럼 맛집으로 이제 검색해보자고 하면서 검색을 쭉 하는데 그래서 영식님이 그러고 이거 보내드릴 수가 없네? 잠깐 봐봐요. 보내드릴 수가 없지만 채식순자는 속으로 DM으로 보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나한테는 보낼 수 있는데 속으로 씩 웃었을 거야. 나한테는 보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영식이 찾은 거는 이제 단호박 훈제오리. 단호박은 조연 아닌가?
채식순자님은 주연이 육식이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어쨌건 채식순자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첫 번째 데이트인데 그 정도만 해도 배려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채식순자님은 확실히 누울 자리를 보고 잘 다리를 뻗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유도영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계속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는 광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정확히 같은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도영철한테는 내가 안 먹는데 네가 먹으면 좀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니들은 우리 먹어. 아우 단호박만 해도 굉장히 배려받았네 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단호박 요리가 채식 식단이 따로 있나? 그렇게까지면 굉장히 배려받았겠지. 그래서 순자님은 24순자가 껴있어서 고기를 못 먹네? 이런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경쟁자인 사람들이 굳이 나는 안 먹고 싶은 거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가 아니라 그랬죠. 속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같이 나가는 여성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고기랑 채소랑 같이 나오는 조화로운 음식점 찾아줘서 고마웠다. 어쨌건 유도영철님에게는 아쉬울 게 없었고 지금 22영식님에게는 아쉬울 게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단호박에 훈제 오리를 넣고 1시간을 찐 거군요. 단호박 따로 뭐 훈제 오리 따로 이렇게 요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사진 찍는 거 영식님은 이제 내가 이제 사진을 잘 찍는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피사체가 안 좋아서 그렇다. 자꾸 겸손한 소리를 겸손을 할 사람이 해야지. 그렇게 분위기 좋게 사진을 찍고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22영식도 여러 사람을 알아보겠다는 마음을 확실히 가진 건지 25영자님과 대화를 막 신청하고 다른 분들도 막 경쟁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군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재밌어질 것 같아요.